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100 세계 동향에 관한 주제로 오늘은 미국의 포퓰리즘과 트럼프 당선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안정이 된 나라,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는 대부분이 미국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나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구상에서 스스로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조화를 이룩해낸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득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공고하게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 국민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3당도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미국의 제3당이 국회에 의석을 낳은 적이 거의 없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로도 제3의 후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제 하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영원히 구사할 걸로 보이던 미국에서 어떻게 하여 오늘날 저렇게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가 떨어졌다가 또 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요, 제대로 문제의 근원을 좀 추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로키 영화 있죠? 1974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주제가 아메리칸 드림이지 않습니까? 사체, 일수, 수금꾼 역할을 하는 건달이 어느 날 기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노력해서 꿈을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도전했다. 그래서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게 그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1974년 그때만 해도 미국의 쇠락기지만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일종의 기대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월남전에서 손을 뗀 직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월남이 공산화되었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전부 공산화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 강국에서 쇠락하는 그런 형태로 접어드는 모양이 70년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때 미국이 다시 과거의 영화로운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결국은 레이건의 후계자 아버지 부시 때 동구권이 몰락됐어요. 자, 그때부터 미국은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날아가는 방향이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무너지고 군비에 들어가던 그 많은 돈들이 미국 내부의 계층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썼더라면 미국은 지금도 누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세계 유일한 최강국이 유지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방향은요,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하니까 금방 젖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공산주의가 몰락 안 했으면 미국이 긴장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의 방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카고 학파를 하이에크를 추종하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이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기조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어요. 그들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을 믿고 이제 세계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가장 융합이 잘 돼 있는 미국식 체제밖에 없다. 전 세계에 그런 미국식 체제를 수출하고 공산권 몰락 이후에 지금 열려있는 새로운 수많은 시장들에게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전통적 제조업 방식의 미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 논리를 갖다 시카고 학파와 월가가 앞장서서 만들었고 그때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인터넷 벤처 기업들, 요즘 이야기하는 빅테크 IT 기업들도 가세를 했어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노동,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시장을 열자. 그래서 공산주의와 대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가트 체제, 브레튼 우드 협정에 의한 가트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WTO를 중심으로 세계에 관철시키자. 그리고 미국은 세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살자. 이런 논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클린턴 정권의 관료들이었습니다. 클린턴은 철학이 없는 그야말로 머리는 비상한 척 했지만 남봉꾼이었음이 그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데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방만했을 때 대공황을 낳게 됐고, 그래서 대공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당시 미국에는 투자은행과 일반 은행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이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트럼프 때 그걸 갖다가 클린턴 때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판을 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자본과 기업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나 규제를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선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미국 내에 유지되던 제조업과 농업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붕괴됐지요. 미국의 철강업이 붕괴됐지요. 미국의 조선이 붕괴됐지요. 미국의 석유화학이 붕괴됐지요. 미국의 전자제품이 붕괴됐지요. 그래서 미국이 주요한 제조업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그 자리는 외국의 수입품들이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자본을 수출하고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것이 미국의 덕이 된다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월가나 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가들에게는 이득이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라진 수많은 저 일자리들이 결국은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과거에 지역마다 공장이 있고 미국의 지방에 가면 중소도시에 전부 공장이 산재해 있었죠. 전국적 단위로. 그리고 그 공장의 대부분이 일을 하러 가는 노동자로서 중산층의 삶을 꾸려왔는데 이제 이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면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이 노동자 계층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제조업에서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제일 많이 하는 직종이 서비스업이 돼버리고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일부 IT 기업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원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 나가서 생산을 하는 형태로 굴러갔죠.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필요 없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플랫폼 우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만 미국에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데서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존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임시고용 노동자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 계층으로 소모시키면 되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이 20년,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그리고 과거의 제조업 도시들이 러스트 벨트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 상징이죠. 피츠버그도 마찬가지고요. 5대 연안에 주요 제조업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이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제조업만 붕괴된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던 미국의 농업도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내부를 갉아먹고 있을 때 다들 이걸 갖다가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 일이 터졌죠. 9.11이 터졌습니다. 세계 유일 군사 제국주의, 그러니까 밀리터리 페리얼리즘을 추구할 때 이제 이 중동에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알카에다가요. 9.11 사태가 우리가 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저게 군사나 외교 동맹적인 관점으로 주로 바라보는데 9.11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가 미국의 닷컴 버블이 꺼지던 때 9.11로 인해서 미국의 관광이라든지 서비스, 무역 등이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아프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각기 이라크와 아프간에 수천조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수천조만 날린 셈이죠. 거기서 또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단초를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러다가 9.11 이후에 이제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8년에 벌어진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월가에 장난치는 꾼들이 서민들의 집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구조화 정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다가 발생했는데, 애초부터 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등급을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말장난이죠. 프라임 다음에 서브프라임인데, 서브프라임은 우수한 신용 등급이 아니라 사실상 부도나기 직전의 등급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엄청난 돈을 풀어서 대마불사라고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다 살려주고 리먼 브라더스 하나 날리고 적당히 덮었지요. 그래서 수백억을 연봉을 받는 이 금융기관의 CEO들이 이런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깜빵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만들어내서 양적 완화라는 명분으로 제로금리로 그 이후에 한 10년간을 풀어제끼기 시작했어요.